안녕하세요. 호주경제TV 리치입니다. 예, 오늘은요, 2021년 10월 31일,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2021년도 이제 두 달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11월 달이니까 다음 달 이제 되면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겠죠. 연말이니까 또 바빠질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남은 기간 동안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예, 오늘은 특별히 호주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 가가지고 호주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어떤 이미지들이 나오는지를 검색을 해봤는데 한눈에 알 수 있듯이 대자연이 막 펼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들이 뛰어놀고 그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부각이 잘 돼서 호주가 굉장히 청정 지역이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또 이민을 준비하거나 또 한국에서 이제 호주로 이제 넘어오실 때 한두 번쯤은 이런 이미지들, 그 다음에 영상들을 보시고, 아, 호주가 이런 동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오시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다고 생각이 좀 되어져요. 하지만 그런 이미지들과 영상들은 조금 오늘 환상이 좀 깨질 것 같아요. 아무튼 기후변화 대응 왜 해야 될까요? 저는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뉴스 한번 보시고 가시죠. 2018년에 인천에서 열렸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48차 총회에서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 1.5도에도 대응해야 하는 과학적 근거와 그 방안을 특별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온이 2도 오르면 곤충이 한 18%, 식물이 16%살 곳을 잃게 되고 3도가 올라가면 인류가 멸종하게 된다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예, 호주에서도 2019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상당히 심각한 산불이 있었죠. 그리고 매년 호주도 홍수 피해가 있고요. 산불도 올해 산불이 어떻게 될지 또 상당히 좀 무섭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는 얘기죠. 지구 가열이 2도 넘어서면 그 충격이 훨씬 더 심해져서 1.5도보다 적응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고 덜 효과적입니다. 지구 온난화 1.5도 보고서는 1.5도에서 2도 상승하는 경우에 그 영향력을 분석했습니다. 극심한 폭염에 노출되는 사람이 2.6배 증가해 약 4억 2천만 명이 늘어나며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수는 2배 증가한다. 해수면 상승이 10cm 높아져서 해안 홍수, 해변 침식, 염분 침입과 해안 생태계의 파괴로 피해를 볼 사람이 1,000만 명 이상이나 늘어난다. 기온 상승은 지구가 열병을 앓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수이기도 하다. 체온이 몸 상태를 나타내는 지수인 것과 마찬가지다. 정상에서 1도가 넘어서면 몸에 이상을 느끼게 되고 1.5도가 넘으면 치료를 받아야 된다. 3도를 넘으면 죽음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상당히 기후 위기가 곧 생존의 문제까지 번질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예, 이 보고서는 CCPI라고 그래가지고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그러니까 기후변화 대응 인덱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연말에 이제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이 보고서는 그러니까 2020년도 말경에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측정을 했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이거는 이제 온실가스에다가 가중치를 40%를 주고 이제 점수를 이제 또 매기고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20%,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줄였느냐 20%,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냐라는 걸 측정해서 40, 20, 20, 20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럼 호주가 전체적으로 오버롤, 그러니까 전체 성적표를 봤을 때 어느 국가에 지금 속해 있는지를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1등, 2등, 3등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렇지만 1등, 2등, 3등 어느 국가도 아직까지 달성을 못했습니다. 어떤 목표냐? 그러니까 파리 협정을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 협정이라 그러면 산업혁명 이전에 기온 상승을 1.5도 안쪽으로 막아내는 건데 이 평가서에서는
최대한 뭐 2도 안쪽으로 막는다. 2도 안쪽으로 막은 나라 같은 경우면 이렇게 1, 2, 3위를 기록할 텐데 아직까지도 어느 나라도 달성을 못했다. 그나마 좀 상위권에 있는 나라가 스웨덴, 영국, 덴마크, 모로코, 노르웨이, 칠리, 그 다음에 인도, 핀란드, 말타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좀 이상하게 좀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인도는 왜 10위권으로 들어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인도의 인구를 생각하시면 그 궁금증이 싹 사라질 것으로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가장 탄소 배출의 주범이다,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있죠. 중국은 어디에 있느냐? 전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은 33위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61개국 온실가스 90%를 방출하는 국가의 성적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주하고 한국은 지금 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봤을 때 호주하고 한국은 여기 밑에 53위, 54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응을 못하고 있는 나라고 어떻게 보면 안 하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꼴찌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한국하고 호주하고 어느 부분에서 대체 기후 대응을 안 하고 있느냐 서로 좀 비교를 해보면 거의 뭐 도찐 개찐입니다만 한국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줄이는 거를 호주보다는 조금 못하고 있다. 온실가스 그러니까 6대 온실가스 6대 온실가스라고 그러면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 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까지 한 6개 정도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최악은 이산화탄소를 꼽을 수 있겠네요. 산림 벌채라든지 에너지 사용, 특히나 이제 최악은 화석연료, 연료 시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만 봤을 때 한국이 57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호주는 어디가 있냐? 뭐 도찐 개찐이긴 한데 52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한국이 난 게 재생에너지 부분이 약간 좋은 점수를 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효율 부분은 호주가 조금 더 낮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좋은 점수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부 정책,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야 우리가 40% 감축할게 라고 설정을 했죠. 그리고 2050년까지 제로로 목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호주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목표 설정을 안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성적표하고는 차이가 있죠. 중국이 33위네. 우리는 호주나 한국은 거의 꼴찌 쪽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 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호주 같은 경우도 좀 심각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이 호주가 거의 미국과 똑같이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인구 대비로 따지고 보면 중국이 호주보다 훨씬 더 낮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배출량만 따진다 그러면 당연히 중국이 좀 가장 높게 이제 유지가 돼 있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들 주요 국가들이 있고, 호주는 그나마 한 요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 6억 톤 가량 호주가 배출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호주의 이미지는 아름다운 이런 이미지도 있겠지만 아름답지 못한 이런 이미지도 있다라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주가 화요일 날, 그러니까 10월 26일 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플랜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한 35%를 줄이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를 한 게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가 감축 목표를 설정해서 실행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35%까지 우리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표 설정은 안 하고 우리가 요렇게 할 테니까 가만히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2030년까지 한 35% 정도 줄일 것 같아 라는 얘기를 지금 한 거죠. 그리고 이 플랜 자체가 어떤 의미를 좀 포함을 하고 있냐면 일자리가 일단은 감소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역 경제를 해쳐서는 안 돼. 그 다음에 산업계가 스트레스 받아서도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는 탄소 배출을 온실가스를 배출을 막아내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고통 없이 우리는 할 수 있다. 다른 나라들은 고통을 겪으면서 판단하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제 요번에 보셨겠지만 우리 할 수 있을 거야. 탄소 배출, 온실가스 목표한 거 있으니까 우리 줄일 거야 하고 했다가 요번에 전력난 사태를 겪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고통이 없이 호주는 목표를 감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는데 기술의 힘을 빌어서 감량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2050년까지 우리는 석탄 생산이라든지 가스 생산 이게 끝난 게 아니다. 계속 할 거다라는 얘기고 우리는 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국민들한테 에너지빌 그러니까 전기세가 올라간다든지 수도세가 올라간다든지 가스세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우리 이건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 태양열 포함, 그 다음에 클린, 수소 포함해가지고 한 190억 달러 들여가지고 기술 발전해서 우리가 감축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목표 설정을 잡아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후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난 기사가 상당히 많이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다음날 바로 스코모 정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이렇게 세부 내용이 발표된 건 아니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세부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콧 모리슨 총리는 G20 참여를 위해서 떠났습니다. 이거는 호주 기후변화 대응이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주 미디어는 다른 나라들하고 틀리게 어디에 지금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설정해놨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파란색은 2030년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기사화한 거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2050년에 목표를 가지고 기사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60% 기사가 이 목표 설정이 2050년에 맞춰 있는 거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야, 당장 기후변화 대응해야 돼. 2030년 쪽에 포커스가 지금 맞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주는 굉장히 느긋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다른 나라들은 지금 엄청 급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화요일 날 호주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인데요. 일단은 넷 제로로 가기 위한 계획, 호주 방식대로 이런 제목으로 호주 총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발표를 했죠.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에너지 장관이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에 속하는 사태가 좀 벌어졌는데 의문의 일패를 좀 당했죠. 그러니까 호주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너네들이 좀 봐라. 호주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부터 19년까지 20%를 감축했단다. 그리고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많이 감축한 케이스다. 특히나 개발도상국들 잘 들어. 중국 니네가 86% 온실가스 배출 더하고 그 다음에 인도가 70 몇 퍼센트 배출 더하고 특히 한국 33% 온실가스 배출할 동안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 20%까지 줄여놨다라는 거 아니니? 그리고 OECD 국가들보다 훨씬 호주가 지금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을 잘했고, 그 다음에 뭐 EU가 뭐 잘한다고 해도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거 아니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획을 발표한 게 호주가 연간 한 6억 톤 정도 온실가스 배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0%를 줄였으니까 앞으로 2030년까지 우리 계획대로 만약에 줄인다 그러면 이전에는 뭐 26%에서 한 28% 줄일 것으로 우리가 지금 전망을 했는데 그걸 조금 더 줄여가지고 뭐 한 30에서 한 35% 줄일 것 같은데 얘들아 이렇게 보고서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되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같은 날 이제 똑같이 발표한 이제 롱텀 보고서 내용인데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보여드린 거는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요약된 본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전체 내용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전에 이렇게 잘생기신 분이 호주 에너지 장관이에요. 네, 그래프 하나 보시죠. 일단은 호주가 한 6억 톤 정도의 탄소 배출을 지금 연간 하고 있는데요. 예, 어느 부분에서 줄였고 어느 부분에서 늘어났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005년도하고 비교해가지고 2019년도까지 어느 부분에서 좀 증가를 했냐.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부분에서 한 조금 줄였다라는 거죠. 뭐 물론 이제 재생에너지라든지 태양열 패널, 풍력, 그 다음에 수력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줄였겠죠. 그 다음에 산업계라든지 제조업계, 마이닝, 그 다음에 원자재 업체들이 상당히 탄소 배출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한 3천만 톤 정도를 더 늘렸다, 생산을 늘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중교통이라든지 교통 부분에서도 상당히 1,800만 톤 정도가 늘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줄어든 부분이 이제 농업업계, 그런 부분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 줄은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LULUCF라고 그래가지고 뭐 토양이라든지 뭐 습지 이런 데에서 탄소 배출을 이제 나무라든지 이런 데서 흡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좀 줄어들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주가 20%를 줄였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많이 줄어든 부분은 이 부분에서 줄어들었다라는 거고, 마이닝 섹터 이쪽 부분은 오히려 늘어났다 크게.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가 이제 20%가 줄었다라는 주장인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조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2021년 9월 28일 임팩트온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LULUCF, 그러니까 산림지라든지 습지 분야의 온실가스 뭐 인벤토리 산정을 담당하고 있다. 산림 부분 온실가스 흡수량이란 통계 산정 연도에 순 증가한 산림 축적량에 저장되어 있는 탄소량을 이산화탄소량으로 환산한 것이며 습지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은 인공 담수지에서 담수 이후에 10년 동안 토양 탄소 분해로 인해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지난 4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호주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 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회계 속임수였다. 호주 연구소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호주는 선진국 중에 최악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갖고 있으며 호주 총리가 말한 통계는 산림과 농업, 기타 토지 이용 분야 등을 포함해야만 가능한 수치였다. 그게 없다면은 호주 화석 연료 사용과 산업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대비 2018년까지 6% 증가했다. 화석 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회계 처리와 달리 농업과 산림 등 소위 토지 이용으로 인한 배출량은 측정 방법이 다르고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직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호주 정부가 주장하는 요거는 호주 마음대로 측정을 했다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두 번째 그래프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2005년부터 온실가스를 제로까지 2050년까지 줄일 건데, 이제 호주 정부가 어떻게 이제 줄이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주는 이미 20%를 줄였어.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거는 안 줄인 거죠. 호주 방식대로 줄인 거예요. 그 다음에 호주가 기술 발전을 통해서 한 40% 정도 줄일 것 같아. 지금 해오고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하고 정부가 한 190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줄일 계획인데, 뭐 예를 들어서 수소라든지 태양이라든지 탄소 포집, 그 다음에 철광석, 석탄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를 확 줄일 계획이고, 그런 기술들 발전을 통해서 줄이면은 한 마이너스 40% 정도 줄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만 줄인다고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 다른 나라들도 이거에 맞춰서 줄이다 보니까 뭐 다른 나라들이 줄으면 똑같이 호주도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 하고 그게 마이너스 한 15%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인접 국가들이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런 거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마이너스 한 10에서 한 20% 정도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뭐 탄소 배출권을 사가지고 이런 거를 대응을 하기 때문에 또 줄어들지 않겠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에서 20% 줄어들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한다. 그리고 나서 이게 기간이 2050년까지, 벌써 지금 2021년인데 뭐 한 30년, 뭐 금수강산이 뭐 변해도 한 3번은 변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기술 발전을 이뤄서 더 기술 발전이 된다. 그러면은 또 뭐 한 마이너스 15%더 줄어들겠지. 라고 예상을 하니까 우리는 2050년까지 넷 제로를 달성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은 기후변화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전부 뉴스를 쏟아냈어요. 이거 장난하는 거지, 지금? 어? 지금 장난하는 거지? 라고 제목을 좀 뽑아내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기후변화 대응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사실상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은 왜 스콧 모리슨 총리는 이렇게 기후변화를 대응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하고, 호주의 국내 정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돼요. 관심도가 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팔다리 다 자르고 그냥 이렇게 나온 내용들만 집약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내용도 좀 들어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이게 또 기후변화 대응 문제가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내용들이니까요. 또 이게 또 부동산하고도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또 관련이 있습니다. 또 들어보시면 또 재밌으니까 다음에 또 시간이 된다 그러면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